우리대학교 제54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함께 만드는 변화의 물결 플로우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총학생회 보궐선거에서 61.25%로 당선됐습니다. 체육특기자 사전 스카우트 및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우리대학교 수시 모집에서 절차가 위반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총 여학생회가 사용하던 학생회관 324호실이 총 여학생회가 폐지된 이후 3개월이 넘은 시점까지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 결과 학내 만나샘의 야채김밥과 참치김밥에서 여신이아균이 검출됐습니다. 이사회가 제출한 우리대학교 제19대 총장 선출안에 대해 교수, 학생,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우리대학교 캠퍼스 내의 전동 킥보드 운행이 보행로 사용 문제, 주차 문제, 안전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대학교 무학대동제 기획단은 축제문화 복원을 위해 대동제에서의 합법적인 주류 판매를 기획했지만 다시 한번 주류 판매에 대한 불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17일 개최된 아카라카르 온누리에선 국제대 계열별 좌석 구분 문제와 응원단과 확대운영위원회 사이 소통 미흡 문제로 인해 축제 당일 학생들의 안전상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연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마지막 주 YBS 뉴스 박태환, 박채영입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제54대 총학생회 보궐선거에서 함께 만드는 변화의 물결 플로우 선본이 당선됐습니다. 무려 3년간 지속됐던 총학생회 공석이 채워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깊은데요. 자세한 내용 정훈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대학교 제54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플로우가 61.25%의 득표율로 당선되며 53.05%의 투표율을 기록한 제54대 총학생회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선본 플로우와 캐치의 경선으로 진행된 제54대 총학생회 선거는 총 유권자 수 19,313명 중 1,246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53.05%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함께 만드는 변화의 물결 플로우 선본이 6,276표를 얻으며 61.25%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한편 함께하는 순간 손에 잡히는 변화 캐치 선본은 3,202표를 얻으며 31.25%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플로우 선본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새로운 학생회와 내 삶을 바꾸는 학생회란 기조로 출마했습니다. 또한 해당 선본은 학생회를 바꾸는 변화의 물결과 삶을 바꾸는 변화의 물결이란 두 가지 부문에서 학생회 3.0, 나를 지키는 총학생회, 연세교육권 공동행동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총학생회장 당선인 박요한 씨는 학생회 구조개혁을 통해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겠다는 기조를 내세우며 디지털 총학생회 공약 등을 필두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학생사회 위기에 대해서 학생분들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라고 저희는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11월까지 열심히 학생의 구조개혁과 실제로 저희가 선거기간 내내 말씀드렸던 학생들에게 흥감을 주는 학생회 그리고 대중조직으로서 2019년에 맞는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10일까지의 해당 선본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11일에 당선이 확정될 경우 플로우는 제53대 총학생회 콜라보 이후 3년 만에 총학생회 당선 선본이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총학생회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BS 뉴스 정훈채입니다. 지난 뉴스에서 우리대학교 아이스하키부의 폭행과 비리 사건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이스하키부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교육부가 발표한 우리대학교 체육특기자 사전 스카우트 및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최희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부가 얼마 전 불거진 우리대학교 체육특기자 사전 스카우트 및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고등 아이스하키 선수 학부모들 사이에서 연대 수시 합격자 명단이란 이름의 문건이 떠돌며 합격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우리 대학교는 합격자 명단이 유출됐다고 의심된 시점에서 합격자는 결정되지도 않았다며 지원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 임의로 작성한 명단이 최종 합격자와 비슷해 불거진 오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 수시 모집에서 아이스하키부 합격자가 미리 결정돼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체육특기자 모집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종목별 모집 인원 결정 및 평가위원 추천 시 규정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위원장이 결정을 하게 돼 있지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 3명 모두 서류평가 기준에 없는 사항을 고려해 평가했으며 이 중 평가위원 1명은 체육특기자 전원의 평가를 70분 만에 마치는 등 부실했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아이스하키 지원자 중 상대적으로 실적이 낮은 학생에게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총 9명에게 경징계와 경고를 부여할 것을 우리 대학교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평가 과정에서 금품 수수 및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선 전직 감독과 현직 감독, 체육위원장, 그리고 평가를 실시한 위원 3인 등 관계자 6명 모두가 부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행정감사만으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어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선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체육계의 입학 비리 의혹들, 하루빨리 해결을 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YBS 뉴스 최희호입니다. 우리 대학교 총여학생회는 학생 총투표를 통해 지난 1월 4일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폐지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총여학생회실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0대 총여학생회 프리즘을 끝으로 우리 대학교 총여학생회가 폐지된 가운데 총여학생 회실의 처리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표단체 자격으로 받은 공간인 만큼 총투표를 통해 학생대표 단체 자격을 잃은 지 3개월이 넘은 지금 총여학생 회실을 다시 반납해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학생복지처는 프리즘이 폐지 이후 자료정리를 할 시간을 요청해 편의를 봐줬다고 밝히며 정리 일정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학생을 위한 공간인 만큼 학생복지처에서 일방적으로 용도를 결정할 수 없다며 새로 당선된 총학생회가 총여학생회실의 처리에 대해 논의한다면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54대 총학생회 플로우는 비대위 체제에선 총여학생회실의 처리에 대해 논의하기 힘들었지만 플로우 내부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새로운 총학생회가 구성된 만큼 324호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좀 요청을 드리고 추후 공간 재배정 같은 경우에는 집행위원회 내부 논의를 통해서 한편 프리즘은 총여학생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의무를 이행할 거라며 총여학생이란 이름으로 꾸준히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플로우는 총여학생회가 전체 여학생들의 대표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건 회칙상의 정당성이 존재했기 때문이지만 회칙이 삭제된 지금은 대표성이 상실됐으므로 총여학생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대위 체제에서 성폭력 담당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후속기구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총여학생회가 전체 여학생들의 대표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회칙상에서 나온 어떤 정당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여학생회가 어쨌든 폐지된 만큼 총학생회가 총여학생회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총학생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 아마 후속 논의도 YBS는 공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프리즘 측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프리즘 측은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대화의 물꼬가 막혀 진행되지 못했던 총여학생회와 후속 처리에 대한 논의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YBS 뉴스 정찬경입니다.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바쁜 일상을 책임져주는 간단한 식사, 바로 김밥입니다. 그런데 학내 식당 중 한 곳인 만나샘의 김밥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학생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밥, 과연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 결과 학내 만나샘 김밥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22일 서대문구청은 만나샘의 야채김밥과 참치김밥에서 여신이아균이 검출됐다고 구두 통보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민식 교수는 검출된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균은 감염 시 발열,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냉성의 특징으로 냉장 온도에서도 증식이 가능해 식품의 냉장 유통 보관 과정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 식중독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은 현장 추가 점검 결과 세척과 소독 및 집기류의 청결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나와 제조 공정상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삼성식품연구소에서 동일 품목을 동시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경관, 편의점, 상록샘에 있는 교내 김밥류 전수조사에서도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협동조합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만나샘의 야채김밥과 참치김밥은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음을 알리며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선 서대문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내 식당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Y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대학교 총장 선출 과정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이사회가 제출한 제19대 총장 선출안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됐는지 정창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제19대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두고 학내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법인이사회는 지난 4월 5일과 22일 각각 19대 총장 선임 절차 1안과 2안을 교수평의회에 제출했고 학내 구성원들은 이에 대해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안의 폐지 이후 제출된 2안에 따르면 총추위원회 대다수를 총장과 이사회가 추천하며 현직 총장이 재출마할 시엔 이사회가 총장의 추천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교수평의회의 조하윤 교수는 이사회 안에선 학내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총장 선출제 개혁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 안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구성원, 특히 총추위를 구성하면서 교수들의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사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대위는 지난 10일 내부 논의를 통해 이사회 측에 새로운 총장 선출안을 제출했습니다. 비대위가 제출한 총장 선출안은 교수 대표의 수를 총추위원회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후 인준제도와 총장 소환제를 통한 견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총학생회도 입장문 게시와 릴레이 대자보 등의 활동을 통해 이사회의 총장 선출안의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총장을 선출할 수 있는 이사회 안에 대해서는 총학생회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점차 학생들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수평의회의 선출안에 대해 총추위원회 학생대표 4인 이상 포함, 교수평가단을 정책평가단으로 변경, 정책평가단의 8분의 1 이상을 학생으로 보장 등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에서도 총학생의 교수평의회와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이사회의 총장 선출안에 대해 단호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총장 선출 과정에 교수, 직원, 학생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각 단위가 자체적으로 위원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적인 총장 선출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총장은 결코 교수의 대표를 뽑는 과정이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내 구성원들 모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중요한 시기에 교내 전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는 중요한 총장이 선출될 수 있습니다. 총장 선출과 관련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지금 연세대학교의 새로운 대표 선출을 위한 과정에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해 보입니다. YBS 뉴스 정창경입니다. 최근 우리 대학교에서 공유 킥보드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어디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하지만 일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로 인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운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우리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원동기 사용이 활성화되며 전동 킥보드 이용으로 인해 백양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어 논란이 됐습니다. 근래 다양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시행과 함께 교내에서도 공유 모빌리티 문화 조성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캠퍼스 내의 전동 킥보드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를 보행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생긴 겁니다. 일례로 우리 대학교 대나무 숲엔 걷다가 뒤에서 오는 킥보드와 부딪힐 뻔했다. 속도를 갑자기 줄이기 힘든 원동기 특성상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의 제보들이 게시됐습니다. 백양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의 속도가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서 큰 위협을 느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이나 학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에 전동 킥보드를 세워놓는 등의 주차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원동기 면허 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를 면허 없이 이용하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됐습니다. 현재 백양로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표지가 세워져 있으며 백양로에서 운행을 할 경우 하차 후 도보로만 이용하라는 사항을 현수막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총무처 또한 학내 원동기 이용과 관련해 백양로 지상 운행 금지, 헬멧 착용, 시속 20km 이하 저속 주행, 지정된 장소의 주차란 유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규칙을 지켜 사용할 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전동 킥보드, 다른 학우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BS 뉴스 정은채입니다. 지난해 조세법에 의해 대학 축제 주점이 전면 취소됐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에 우리 대학교 무학대동제 기획단은 올해 축제에서의 합법적 주류 판매를 다양하게 시도했지만 다시 한번 불허가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대학교 및 모든 대학들은 2018년 5월부터 축제에서 주류 판매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조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교육부에서 각 대학들로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구했고, 이를 따라 더 이상 축제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겁니다. 당시 주점을 기획했던 학내 단체들은 주류 업체와 계약이 모두 이뤄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모두 취소해야 했고, 이에 대해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사태가 정부 당국의 급박한 대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백히 안다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1년이 지난 올해 우리 대학교 무학대동제 기획단은 축제문화 복원을 위해 총학생회와 협력하여 합법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방법을 주류 업체와 알아본 후 대운동장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주류 판매 업체의 업장을 개장하는 방식으로 축제를 기획했지만 국세청에서 이것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학교 무학대동제 기획단은 학교의 대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서대문구청의 가설 건축물 신청 허가까지 받은 상황이었지만 국세청에선 우리 대학교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대학들의 주류 판매 부스 신청을 최종 불허한 겁니다. 작년 대동제는 우천으로 인한 취소로 아직까지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주류 판매 없는 대동제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이며 올해 열릴 대동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A 학생은 주류 판매가 불허가 되면서 축제의 의미가 많은 부분 상실된 것 같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 다시 기획됐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된 것에 대해선 이해가 가지 않으며 국세청에서 제시한 불허가 이유에 대해서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무학대동제 기획단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알아봤고 다양한 기관과 논의해봤으나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회 차원에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오랜 시간 대학 축제에서 자리 잡았던 주점 문화가 불허가 된 후 학생들의 걱정 어린 반응을 미뤄보았을 때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 축제 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복원되길 기대합니다. YBS 뉴스 최유호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카라카를 온누리에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아카라카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유명한 초대 가수 라인업으로 많은 학생들의 호평 속에서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이후 안전 문제와 소통 미흡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아카라카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문제점들을 박은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7일 연세인들의 파란 물결로 가득 채워진 노천극장에 축제 아카라카를 온누리에가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카라카는 국제대 계열별 좌석 구분 문제와 응원단과 학대 운영위원회 사이 소통 미흡 문제로 인해 축제 당일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리 대학교 에브리타임 게시판은 국제대 좌석에 비국제대 학생들이 과도하게 몰려 학생들 질서 유지에 혼선을 빚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의 경우 테이핑색으로 국제대 내 계열을 구분하여 좌석을 관리했지만 올해엔 국제대와 타 단과대를 구분할 방법이 사라져 학생회 측의 질서 유지가 미흡했던 겁니다. 올해 국제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국제대 단체 티켓팅에 성공한 학생들에게 노란색 팔찌를 배부해 중앙동아리나 일반 티켓팅 학생들과의 구분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응원단 측은 올해 배부될 VIP 초대권 팔찌와 국제대 팔찌 사이에서 혼란이 초래할 것을 우려해 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테이핑 무효화 시각인 4시 이후 국제대 좌석엔 타 단과대 학생들이 다수 유입해 수많은 인원이 붐볐지만 이를 구별할 방법이 없자 질서 유지에 혼동이 생겼습니다. 응원단 측은 단과대 내부 과와 반별 자리 배치는 전적으로 해당 단위의 자율에 맡기며 테이핑 무효화의 의미는 단과대 자리 구분만 사라지는 것이지 자리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제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타 단과대 학생들의 국제대 좌석 차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학생증 검사 후 좌석에서 나가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학생들에게 최대한 붙어 앉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 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엔 응원단과 학대 운영위원회 사이의 소통이 미흡해 행사 당일 학생들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대 운영위원회가 응원단 측에 인원 및 계단 정리 이후에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그대로 진행됐던 겁니다. 또한 3부 시작 전 학생들이 퇴장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응원단 측에 조명을 켜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온 연세인들이 함께 즐기는 아카라카르 온누리에 내년엔 모두가 안전을 보장받는 축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YBS 뉴스 박은지입니다. 교정에는 어느덧 화려한 꽃이 지고 싱그러운 녹음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우리 학생 사회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이번 총학생회 당선이 연세 학생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저희 YBS 뉴스는 연세인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빠르고 정확한 보도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